기아 타이거즈의 시범 경기 잘 보고 계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대전에서 하나 이글스와의 시범 경기 윌 크로우의 4이닝 퍼펙트 피칭과 최원준이의 홈런 등에 입어 기아가 승리했네요. 우리 원준이가 홈런을 쳤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페냐의 높은 실투를 놓치지 않았죠. 계속 저렇게 쳐줘야 돼요. 안타가 아니더라도 배럴 타구를 만들면서 비거리 늘려나가면 성장 가능성 충분합니다. 진짜 원준이가 각성해서 제가 최근 원준이 깠던 영상 밑에 야알못 유튜버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그냥 주렁주렁 달리는 날을 기원해 봅니다. 제가 야알못 되는 게 낫지 앞길 창창한 선수가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영상으로 영접할 기회가 없던 크로우의 실전 피칭 드디어 봤습니다. 생업이 있어서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고 다시 보기로 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갸뽕과 설레발을 부르는 완벽한 피칭이었습니다. 손톱 선생님 제임스 네일이 투심과 스위퍼를 내세운 투피치의 정교한 제구를 무기로 한다면 크로우는 정반대 유형이죠. 140 후반대부터 150 초반에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과 우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 좌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이용하는 우아한 정통파다운 정석적인 피칭 유형인데, 우선 투구 동작을 보면 하체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힘이 좋은 파워 피처라 그런지 속구나 변화구 모두 볼 움직임은 좋은 편 같고요. 보통 외국인 투수들이 상체 위주의 피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 선수는 독특한 유형의 투수 같습니다. 어제 하나의 라인업에서 페라자, 최은성 등이 출장하지 않았고 노시환도 두 타석 정도만 소환하는 등 크로우가 하나의 어린 유망주들,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야수들을 상대한 건 맞지만 그래도 4이닝 12타자를 공 40개로 돌려 세운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투수라는 걸 증명하기엔 충분했다고 봅니다. 내일과 마찬가지로 크로우도 빅리그에서는 한 번도 ERA 플러스 100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60경기 76이닝 소화했던 2022 시즌 ERA 플러스 95를 기록한 게 베스트 기록입니다. 빅리그 4년 통산 ERA 플러스 80인데 지난해 KBO 리그에서 ERA 플러스 80대 투수를 찾아보니까 SSG의 오원석, LG의 루키였죠, 박명근, 그리고 키움의 양현 정도예요. 메이저 무대에서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투셨는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당연히 커리어 대부분을 불펜으로 출장했고 메이저 리그 당시 크로우에 대한 평가는 속구구이가 좋음에도 늘 스태미너와 제구력에 물음표가 붙는 선수였는데, 적어도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체력 문제는 몰라도 제구가 그렇게 형편없는 투수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상대적이긴 합니다. 메이저리그는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타자가 일단 걸리면 담장 밖으로 날아가 언제든지 타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장타력 있는 선수로 채워져 있고, 크보는 중심 타선만 피해가면 장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투수들이 조금 더 타자와 적극적인 승부가 가능하죠. 진짜 리스크는 부상이에요. 지난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5경기 등판 후 어깨 부상당하고 시즌 후 방출됐거든요. 그리고 선발 투수는 경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운드 운영이라든지 체력 안배, 컨디셔닝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KBO 10개 구단이 과거에는 외국인 투수를 마무리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아만 해도 어센시오라는 이 서클 체인지업 성애자를 영입해 마무리 자리를 맡겼었죠. 결과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정신 나간 구단은 없어요. 모두가 선발 자리를 맡기기 위해 외국인 투수 영입합니다. 그러나 KBO에 오는 모든 투수가 미국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 뛰던 선수가 간혹 들어오지만 이런 선수들도 빅리그에서는 도저히 선발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낙인이 찍혀서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한 투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문제만 개선하면 빅리그는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KBO에서 통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컨택하는 거죠. 근데 선발 경험이 풍부한 투수는 보통 일본에서 먼저 다 데려갑니다. 특히 어느 정도 확실한 결정구가 있다 생각하면 여지없어요. 2016년에 기아가 영입했던 헥터 누에시가 이런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에서도 제구력은 인정받았지만 포심 패스트볼의 스윙 모먼트가 좋지 않아서 장타 허용률이 굉장히 높은 투수였는데 다양한 구종을 좋은 커맨드로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헥터 투구의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이 먹혀서 2016년에는 ERA 플러스 152.5, 2017년에는 142.7을 올렸죠. 헥터는 압도적인 피칭을 했다라는 이런 느낌하고는 달리 한국에서도 피홈런이 적은 투수는 아니었는데요. 특히 2017년에는 21개, 18년에는 25개의 홈런을 허용했어요. 대신 이제 볼넷을 주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싸움 닦기질이 있는 그런 투수였죠. 현재 크보에서 활약 중인 대다수의 외국인 투수들이 미국에서는 불펜으로 활약했던 선수들로 트리플레이와 메이저리그로 오가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 리그 문을 두드린 선수들입니다. 크보는 이제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우리는 선발이든 불펜이든 일단 이 녀석이 1군에서 좀 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관리라는 걸 해줘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라 마시네 어쩌네 불펜에 혹사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메이저리그는 불펜 투수 팔가는 건 그냥 디폴트입니다. 특히 기존 불펜진의 공백으로 갑자기 마이너리그에서 야 좀 올라와, 메이저 올라와
이렇게 메이저 콜업 전화 받아서 올라간 투수는 진짜 세상 원 없이 공로지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게 트리플 A에서 불펜 투수는 막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존 불펜 로테이션에 빵꾸 났다? 그럼 바로 그 기간을 버텨줄 말 그대로 노예, 소모품을 찾는 겁니다. 대신 그 기간에 예상외로 잘 던지고 몸에 이상도 없다. 이놈 봐라. 이봐 애송이, 너 우리 동료가 되라. 이렇게 정식 로테이션에 이제 합류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계약을 비롯해 최소한의 관리라는 걸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팀의 장기적인 플랜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한 1, 2년이라도 빅리그 커리어가 쌓이면 뭐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돈과 명예를 얻죠. 이제 그거 보고 팔 가는 거야. 2009년 이제 기아 우승 주역이었던 로페즈, 이 형도 한국에 올 때쯤 거의 갈갈이 수준이었어요. 막 처음 메이저리그 콜업 될 때만 해도 핵승 필승조의 마무리 경험도 있었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시절의 로페즈는 진짜 롱릴리프 추격조 막 상황 가리지 않고 그냥 팔 빠져라, 던지고 또 던지고, 아니 이래도 팔이 안 빠져? 뭐 거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꽤 정적이 제 기억으로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약간 메이저리그를 좀 볼 때라서 그런데, 본인도 막 계속 이렇게 던지다가는 진짜 제명의 슈팅 글렀다고 느꼈는지 예상 밖으로 이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을 경험하고 광주의 의자왕이 됐죠. 이렇게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면서 갈리다가 스스로 한계를 경험한 투수들이 또 일본이나 이제 크보에 오는데, 보통 이제 구위는 좋으나 구종이 단조롭고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이제 물음표가 붙는 이런 선수들이 보통 와요. 근데 이번에 기아 유니폼을 입은 크로우나 네일 모두 이제 후자 쪽에 속하는데, 둘의 유형이 달라도 어떤 갖고 있는 리스크는 비슷하다. 선발로서 이제 긴 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다는 점. 볼펜 투수와 선발 투수는 몸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제 경기를 운영하는 노하우, 144경기 리그 전체를 소화하는 노하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재훈, 이동걸 투수 코치와 소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들도 사람인데 아무리 어려서부터 소고기 많이 먹고 컸어도 분명히 이제 여름 전후로 이제 고비가 한번 오겠죠. K습도 이제 한번 맛보면 텍사스 양놈들부터 중남미 나초들도 이제 하나같이 막 와 이제 엄마 찾죠. 막 장난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대체 선발 후보군으로 주목받는 황동아, 윤중현, 김민주 이런 투수도 이용해서 로테이션 한 번씩 걸러주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불펜에서 좋다는 게 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이제 아끼면 똥 된다. 선수 관리 이야기하면 이제 또 개거품 물고 돈 받고 경기 뛰는 프로가 무슨 휴식이냐, 태도가 글러먹었다. 난 이런 말이 정말 제일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을 갖는 거랑 전 퍼포먼스를 위해서 관리받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럼 또 쌍팔년도 야구 들고 와서 막 선동열이 어떻고 최동원이 어떻고 막 장명부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 아이씨 무슨 프로야구를 슬램덩크로 배웠나. 그럼 안 선생님 모셔와. 선생님 야구 가고 싶었어요. 아유 그때랑 지금이랑 리그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100경기도 안 다던 때랑 지금 1년에 144경기를 뛰고 타자들 배팅 기술의 진화를 생각하면 그때랑 지금은 말만 똑같은 야구지 사실 전혀 다른 종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야구 원로랍시고 노인네들 요즘 선수들 막 정신력, 태도가 뭐 이런 거 운운하는 개씹쌉소리는 이제 우리 야구판에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한 영양가라고는 진짜 1도 없는 공안 꼰대질에 불과하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이제 비만 안 오면 양현종, 류현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비가 변수예요. 예보에 의하면은 비 소식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개막이 당겨져서 예년에 비해서 시범 경기 수가 몇 경기 안 돼요. 야수들 컨디셔닝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기를 좀 해야 해서 어지간하면 우천 취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1 스트라이크, 좋아요 2 스트라이크, 댓글 참여 스트라이크 아웃!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